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개인 얘기지만 제가 승무원 할 때 외국으로 재미교포와 결혼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서 사는 게 싫어서 제1교포라 그러면 선도 안 받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 생각이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더욱 그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 정치인들, 이 걸레 같은 인간들만 개판 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1, 2위 경제국이 1, 2위 문화국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들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 자손들은 개망난이다. 돈이 많으면 후손들이 그 3대를 못 지킨다.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3대를 못 건다는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속담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를 깨뜨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삼성, 현대, SK 물론 LG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재벌 3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기둥인 것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아버님이 오랜 병석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 반도체를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매출이 400조를 기록했고 순이익만 37조라 그럽니다. 최태원 씨도 영업이익으로는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위가 현대자동차인데 이 현대자동차는 그 위력이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혼이를 수출로 해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 자동차는 외국에 수출을 하면서도 싼 맛에 수출이 됐었습니다. 싸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외제차를 왜 타? 한때는 외제차 타는 것이 자랑질하는데 딱 좋은 외투였죠. 자랑질하고 꼴값 떠는데 아주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제차와 타? 현대차 타이지. 이게 언제부터냐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우리 국산차를 보면서 야 디자인 세련됐다 멋지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코팅 도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뭔지 좀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외제차보다 요즘 현대차는 광택이 더 납니다. 디자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왠지 현대차에서 나오는 국산차는 촌티가 나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는 외국차 디자인 넘어섰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정의선 재벌 3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디자인에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차가 싼 맛에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고급 브랜드를 출시해서 즉 제네시스 해서 한국차 이코로 싼 차가 아니라 한국차 이코로 고급차. 베트남에서도 현대차를 타는 것은 고급 귀족에 속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미국 시장조사기관 JD 파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023년도 미국 기술 경험 지수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2위, 현대차가 2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상품으로서 1위를 했고 브랜드로서는 현대차가 2위를 했다 그러는 겁니다. 제네시스는 연속 3년 1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우리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날 때 타고 있던 그 외건차가 제네시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더욱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브랜드로서 2위를 한 것이고 단일 품목으로서는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요새 신모델도 아주 멋지게 세단으로서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일반 브랜드로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브랜드로서. 이거는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2위, 제네시스 2위, 연속 4위, 일반 브랜드 4위를 4년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조사의 차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1000점 만점에 제네시스가 656점, 현대차는 547점으로 2위, 그 다음에 캐딜락, 자동차음은 자동차의 대명사가 캐딜락이었죠. 533점, 무려 13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캐딜락하고 제네시스하고. 그 다음에 럭셔리 533점, 그 다음에 BMW가 5위인데 528점. 우리는 BMW 차를 타면 행색계나 한다고 그동안 그러한 어깨를 으쓱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신형 모델을 90일 정도 소유하고 있는, 90일 이상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8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은 얼마나 편리하냐, 그리고 얼마나 최신 자동 기술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느냐, 또 에너지 지속 가능성, 즉 연비라고 그러죠. 이 연비가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임포테이션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1000점 만점에서 제네시스가 656점으로 BMW 528점보다 무려 140점 가까이, 130점 가까이 높은 점수로 1위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자동차 후진국에서 자동차 선진국 대열에 탁 올라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정받으면 이 자동차 기술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 이제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잔고장이 적다 그럽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력 평가도 받았고 가격 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의선 회장이 2015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지 거의 한 5, 6년 만에 만들어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3세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집 자손들은 망나니들이다. 백석군, 만석군 집 재산이 3대를 못 간다. 이러한 속설을 보기 좋게 깬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면서, 일찌감치 외국 나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 외국에서 재벌들이 어떠한 삶을 유지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몸으로 익히면서 아마 그 가치관이, 선진국 가치관이 일찍 형성된 이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찍 선진 문물과 선진 교육을 받은 그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